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론 부분 중에 누가 깡통 전세, 내가 전세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 보려고 보니까 전세권 설정도 해야 되지만 먼저 건재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도 되느냐, 내가 깡통 전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했어서 지금은 오늘은 이 깡통 전세 구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깡통 전세는 누구나 다 알죠. 뭐 내가 아파트에 7억에 만약에 전세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매매될 때 보니까 7억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 보증금도 못 받아오는 그런 경우가 깡통 전세인데 구체적으로는 깡통 전세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중요하지만 실세 상황은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이유가 통상 브로컨 즉 은행에서 이제 대출금을 못 갚아서 그걸 물론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변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잘 안 팔리는 경우 은행은 그걸 경매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경매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통상적으로 아, 전세가가 매매가가 통상 크지만 일반적으로 이 전세가가 높은 경우를 깡통 전세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매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매매가가 크지만 이 경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상은행에 경매를 붙이게 되면 경락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경락가가 중요한데 은행에서 이걸 이제 청산가치 담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락가가 나중에 총 전세가 비교를 해서 이것이 이 경락가가 크면 상관없는데 낮으면 이 전세가가 오히려 크면 이제 깡통 전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은행에서 만약에 설정 금액이 3억이 되어 있고 내가 전세가 들어가려는 물건이 만약에 7억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락됐을 때 만약에 9억에 만약에 낙찰을 됐다. 오늘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12억이라 하더라도 9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9억에서 우선 3억을 찾아가고 나머지 6억 갖고 이제 전세권자한테 주는데 전세권자 이렇게 가면 1억은 빵꾸 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전세가를 가격은 내가 알고 있지만 경락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매 사이트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매각 통계라는 게 있거든요. 매각 통계에 보면 이렇게 용도별 매각 통계가 있다. 이제 서울에 만약 북악연 동의를 기준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택하면 되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아파트인 경우에는 총 경매가 644건이 나왔는데 매각 건수가 185건이 성사가 되었네요. 이렇게 되는데 가격은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매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률 즉 낙찰률이 중요합니다. 낙찰률이 평균 83.7%네요. 그래서 요거는 매각률에 말하는 감정가 대비 83.7%에 낙찰됐다라고 하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살펴봐 보면 북아현동 아파트 이 편한 세상 쪽인데 여기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보면 이 12억 3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12억 3천이 여기 최근 거래 가격이니까 이것이 통상
이 감정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가가 본다면 이게 이제 경매 낙찰되면 아까 보니까 83.7%더라 라고 보면 얼마에 낙찰되냐면 12억 3천의 평균 낙찰률 83.7%를 계산해 보면 10억 2,900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이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 은행에서 통장 먼저 잡으니까 4억에 만약에 설정돼 있다. 나의 전세는 7억이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깡통 전세가 내가 7억이라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경락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제가 있는 울산의 북구 송정 지구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곳이 이제 깡통 전세냐 아니냐, 전세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 기준을 똑같이 다시 한번 더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에 들어와가지고요. 매각 통계에 보면 용도별 매각 통계를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가 울산이니까 울산 법원에 울산지방법원 쪽에 검색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면 아파트가 통상 76%에 이렇게 경매가 되었네요. 76% 이거 됐고, 그럼 76%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또 그 시세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얘가 네이버 부동산 쪽에 건강 편타는 쪽인데요. 한번 봐보면 시세가 통상 5억 5천에 많이 거래가 됐네요. 그죠? 최근 실제 거래가 5억 5천이다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5억 5천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5억 5천에 거래됐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76%의 경매가 낙찰되었다라고 하면 4억 1,800에 낙찰됐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 설정이 하기 전에 은행에서 만약에 설정을 3억을 통상을 한다면 이거면 내가 전세 가격은 1억 1,800 가까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만 전세가 이 주위의 전세가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 했을 때 깡통 전세가 될 염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깡통 전세 쉽게 구별을 하는 방법은 일반 거래가만 보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에 통상 경락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경락률의 시세에 경락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나의 은행에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나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주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